사람의 마음을 궁금해할 때 남녀 관계에서 러버스 카드가 나오게 되면은 나에 대해서 좋아하는 거다. 데스 카드처럼 어두운 카드가 나오게 되면 안 좋아하는 거다. 이렇게 특정 카드를 외워서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타로 카드 원리라는 거는 이 함께 등장한 카드가 한데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이 하나의 스토리가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카드 한 장 한 장을 외워서 하게 되면은 많은 경우에 실전에서 해석이 막혀버리게 됩니다. 남녀 관계에서 사람의 마음을 물어봤다는 가정하에 이 세 장의 카드를 가지고 어떻게 스토리가 전개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사귀지 않는 관계인데 나에 대한 상대방의 마음을 물어봤어요. 카드 세 장을 봤을 때는 어때요? 안 좋아하는 것 같죠? 왠지 그 러버스 카드처럼 좋아 보이는 이런 카드가 나와야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로 카드는 이 등장한 카드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그 스토리를 전개하는 거기 때문에 이 카드의 스토리텔링을 전개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카드는 소드 7번이에요. 카드 속 인물을 보니까 발뒤꿈치를 들고 몰래 걸어가고 있어요. 몰래 걸어가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속이는 행위죠. 이런 행위를 조금 더 중립적인 표현으로, 조금 더 큰 표현으로 이해를 하면 어떤 상황이에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 검들을 훔쳐 달아나면서도 본인이 다치는지도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하지만 객관적인 사실로 보면 뭐예요? 손해를 입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도 눈은 남겨져 있는 검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했을 때 미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떤 상태겠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하고 싶기 때문에 미련을 가진 상태겠죠. 두 번째 카드는 소드 3번이에요. 검을 들고 있어야 내가 이 검을 휘두를 수 있는 건데, 거꾸로 박혀 있다는 건 내가 가진 생각이나 이성이나 영향력이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즉,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나의 생각이 나의 가슴을 찌르는 거잖아요. 이걸 객관적으로 표현해 보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겠죠. 이렇게 사람이 나타나 있지 않는 카드를 의외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사람이 그려져 있지 않은 카드는 이 카드를 어떠한 상태라고 먼저 읽은 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또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어미만 바꿔주면 돼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죠. 객관적인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나의 마음이라면 어떤 마음인가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마음, 즉 더 이상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느끼는 괴로움, 상실감이라는 거예요. 타로 카드의 사고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카드의 뼈대를 가지고 이렇게도 보고 한번 또 저렇게도 한번 봐볼까요? 자, 미련이라는 거에 포인트를 두면 어떻게 돼요? 내가 미련을 두고 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는 상황입니다. 이렇게도 읽을 수 있고, 자꾸 손해를 보기 때문에 진행할수록 미련이 남는 것들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는 상황입니다. 이렇게도 읽을 수 있겠죠. 아니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까지 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리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큰 카드의 뼈대를 가지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이렇게 말의 뉘앙스나 상황이 조금씩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소드 3번도 관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상황의 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대로 되지 않는, 구현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괴로움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이렇게도 리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내 생각대로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현재 나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힘이 작은 상태입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사람의 감정이나 마음에 초점을 둘 수도 있고, 아니면 객관적인 사실에 조금 더 초점을 두어서 상황을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드 3번은 부정적으로 보니까 이건 무조건 뭐 상실을 의미한다, 이거는 무조건 뭐 도둑이다, 이렇게 외워버리게 되면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이렇게 여러 장의 카드가 전개됐을 때는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해석도 안 되고 가장 중요한 내담자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 카드는 절제 카드죠. 물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땅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쪽에 컵에 물도 아니고 이쪽에 컵에 물도 아니에요. 즉 어느 한쪽에도 치우침이 없는 상태인 거죠. 중용의 상태입니다. 어느 한쪽에도 치우침이 없는 상태이거나 어느 한쪽에도 치우침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중도의 상황이다. 그러면 이 세 장의 카드를 가지고 한번 해석을 적용해 볼까요? 나에 대한 상대방의 마음을 물어봤어요.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상태예요? 미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진행할수록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내 마음대로 가질 수가 없는 관계구나.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대요. 그 결과 어느 한쪽, 어느 감정에도 치우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어떤 두 사람의 관계나 사실에 집중해서 그냥 잘 지내기로 했다는 거예요. 카드 3장 봤을 때는 뭔가 부정적으로 느껴지니까 마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해석해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있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서 그냥 잘 지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과거형이지만 있었다는 거죠. 오히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타로 카드를 무조건 어떤 테마에 나오면 뭐 마음이 있다, 없는 거다 이렇게 카드를 외워서 적용하게 되면은 해석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카드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이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놓고 이 스토리텔링과 내담자의 고민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떻게 이 흐름을 끌고 나갈 것이냐, 내가 조금 더 어떤 측면에 관점을 두어서 이 상황을 조명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 이야기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카드를 공부하실 때는 외우지 말고 최대한 이 큰 뼈대적인 상황으로 카드를 크게 이해하신 후에 이 스토리텔링 연습을 하면서 내담자의 상황에 맞추어서 주변에 함께 등장한 카드와의 연계에 맞추어서 의역하는 이런 단계로 연습을 해나가셔야 돼요. 카카오톡 채널 타로 알려주는 남자를 친구 등록하시면 가장 빨리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